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성호 과장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한 대기업에서 15년째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5세의 나이에 아직 부장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끔은 자존심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평범하고 성실한 직장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사 내에서 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스펙도 눈에 띄는 성과도 없는 제가 어떻게 회사 밖에서는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모았다는 건지 많은 동료들이 궁금해하더군요. 사실 저 스스로도 가끔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와 동생을 돌보셨죠. 유복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속에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성실함과 끈기로 승진을 거듭했고 어느덧 과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평범한 샐러리맨의 그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비비며 출근하고 야근과 회식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월급은 통장을 스쳐가듯 하고 불어나는 건 소비할 곳 없는 적금뿐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변화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10년 전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작은 음식점 사업이 결국 접고 말았던 거죠. 준비가 부족했던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사업에 대해 돈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는 점심시간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경제 서적부터 시작했죠. 용어도 낯설고 내용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루에 조금씩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책들로 독서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투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투자자들의 강연을 들으며 그들의 철학과 전략을 배우려 했죠.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혼자 근처 카페에 앉아 그날 배운 내용을 복기하고 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주말이면 부동산 투자처를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시내 곳곳을 누비며 매물이라는 간판을 찾아다녔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간혹 좋은 매물을 발견하면 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저는 점차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입지의 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의 부동산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등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기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투자처는 부동산 크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죠. 펀딩에 참여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이 들었고 투자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그렇게 1년 남짓 크라우드 펀딩으로 경험을 쌓은 뒤 드디어 제 첫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사무실 건물의 한 층이었죠. 계약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쏟아부었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첫 건물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주사를 구하는 게 생각처럼 간단치 않더군요. 광고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을 찾아봤지만 몇 달 동안 공실로 남아있기 일쑤였습니다. 수익은 고사하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이 이어졌죠. 건물주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있던 위험과 책임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요. 입주사를 유치하기 위해 건물 곳곳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했습니다. 직접 브로셔를 들고 거리로 나가 홍보도 했고요. 노력의 결실은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한 층 한 층 입주사들이 들어왔고 공실률은 점차 낮아졌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건물은 만실이 되었고 꾸준한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입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웠죠. 첫 사무실 건물의 성공은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보를 고민하게 했죠. 더 큰 건물에 투자할까? 아니면 주거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볼까? 고민 끝에 저는 도심 근처의 오피스텔을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판단했죠. 이번에도 매입과 운영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을 헤쳐나갈 자신이 있었죠. 외부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며 건물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서울 시내에만 6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건물주가 되어 있었죠. 회사에서는 여전히 김 과장으로 불리지만 회사 밖에서 저는 어엿한 부동산 투자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으로 번 돈을 다른 영역에 투자하고 싶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간 분야는 바로 스타트업 투자였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스타트업들의 모습이 저에겐 참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투자로 그들의 성장을 돕고 동시에 수익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엔젤 투자자로 참여했고 점차 벤처 캐피털 VC의 영역까지 발을 넓혀갔죠. IT, 바이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 투자는 부동산과는 또 다른 역동성과 불확실성이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피칭을 듣고 사업 계획서를 분석하고 실사를 진행하느라 밤낮으로 바빴습니다. 실패한 투자도 있었고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겐 값진 경험이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트렌드를 읽는 안목이 생겼고 사람과 사업을 보는 해안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저는 또 하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제가 투자한 스타트업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에듀테크 기업,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린테크 기업,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 등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저 역시 사업가로서, 투자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투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이어지고 강연과 인터뷰도 종종 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인사이트를 나누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을 멘토링하고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을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제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꿈을 향해 도전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는 학습, 세상을 향한 열린 시야, 그리고 타인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도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실패를 겪고 때론 좌절하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가 마주한 도전들이 있을 텐데요. 학업일 수도 취업일 수도 사업일 수도 있겠죠. 그 도전의 크기와 모양은 다 다를 테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향한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입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혼자 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선생님, 선배, 그리고 저 같은 멘토들까지.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의 도전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해 여러분이 속한 조직과 커뮤니티를 거쳐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도전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변화를 꿈꾸나요? 그리고 그 도전과 꿈을 향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실 건가요? 작은 행동으로 좋습니다. 책을 한 권 읽는 것일 수도, 관심사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하는 것일 수도,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 도전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스타트업을 찾아 나서는 일이죠. 앞으로의 여정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서로의 도전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그 꿈을 향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도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